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예, 네. 지금 헌법에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40세 이상만? 예, 만 예. 40세 이상만. 예. 이거 관련해서 최근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 40세 이상만 할 수 있냐 이런 주장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발언을 한번 일단 들어보고 가시죠. 예.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어른이어라. 헌법의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40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목소리인데요. 예, 40세는 안 됐죠. 이분도. 아, 한참 남았죠, 예, 이번은. 한참 남았죠. 만약에 대선 출마하려면 한 3번 정도 더 대선 치러야지. 아,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고. 네. 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김두관 의원, 이동학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도 야, 이거 헌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예. 일단 뭐 대통령을 떠나서 한국 정치가 너무 늙었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그렇기는 해요. 네, 맞아요. 이거를 예. 제가 국제 통계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30세 미만 의원 비율을 제가 그 입법조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 노르웨이가 30세 미만이니까 20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이 노르웨이가 13.6%, 예를 들면 핀란드 10%, 예. 뭐 오스트리아 8%, 근데 한국은 한 0.1%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심각하네. 현재는 두 예. 명 있고요. 예. 2명 있고요. 뭐 20대 국회로 가면은 뭐 1명 있었고요. 30세 미만은. 예. 19대는 0명이에요. 1명도 없었고요. 청년을 다 통틀어도 이번에 사실은 21대 좀 많이 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40세 미만, 그러니까 30대까지 포함해서도 4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제 늙은 거죠.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좀 근데 40세라는 것도 이걸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게요. 예, 좀 이게 납득이 사실은 안 가는데 이런 게 헌법에 있다는 게.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예. 처음에는 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법으로 돼 있었는데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제3장 임시대통령 13조에는 연령은 만 40세 이상 된 자로 함 이렇게 돼 있었어요. 1919년에. 네. 근데 이때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때는 그야말로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처럼 그때까지는 그래도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성했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예. 법으로 만든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을 제정을 해요. 예.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40세로 제한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헌법에 딱 넣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넣어버렸어요, 이거를. 예, 1962년에 5차 개헌을 하면서 64조에 딱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5년 이상 국내 거주 그리고 40세 이상이어야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예. 당시에 야당의 신진 젊은 정치인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 김영삼 35살, 김대중 예. 38살.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돌풍 일으키면 안 되니까 40은 딱 이제 넘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다 넣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헌법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야, 참 지금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조항인 것 같은데 근데 역대 대통령 후보들 나이가 그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통령을 많이 했죠, 사실은. 한국은 예. 뭐 다 장유유서 때문인지 연륜 때문인지 이게 모르겠으나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요. 예. 역대 대통령 이제 후보들 예.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들 나이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4대가
84세 평균 84세인데 이때는 이승만 혼자 단독 출마했거든요. 그때 혼자 나왔을 때 84세였어요. 84세. 예, 그때가 제일 높고 제일 낮았을 때가 이제 15대. 15대가 1997년인데 이때 뭐 이인재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을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이회창, 이인재 뭐 기타 군수 후보들 다 합쳐가지고 제일 낮았던 게 57세 만. 그리고 뭐 18대 68세 그래서 대부분 다 60세를 넘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좀 전체적으로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그 이준석하고 동갑인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있어요. 예. 그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라고 85년생이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도 85년생이에요. 거기서 이제 총리를 하고 그 내각들이 87년생 뭐 이렇게 다 이제 쫙 30대들이 쫙 이제 내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준석 최고는 이제 경륜이 없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죠. 예. 아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이가 좀 많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나이가 많았고 미국은 케네디 존 F 케네디 다음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빌 클린턴. 40대 초반에 됐고요. 버락 오바마 역시 40대 초반에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막 나오다가 그 전에는 또 근데 레이건이라든지 부시라든지 이런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랬다가 젊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으로 정점을 찍고 있죠. 지금 거의 80된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인구 구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인구 구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70년대 전후해서 특히 58년 개띠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뭐 한 해에 100만 명씩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대 간의 동질성을 느끼면서 그 정도 연령대 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아무래도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 세대 수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45세 한 이상 정도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거기가 이제 볼록하게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인구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면 18세부터 한 45세까지라고 하면 그 인구는 적고 그 이상의 인구는 거의 한 2배 정도 많을걸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세대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친근성, 친화감, 자기랑 비슷한 뭐 사람은 그렇거든요. 인지적으로 그쪽으로 아무래도 표가 가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장유유서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연공서열을 또 중시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보면은 이제 뭐 개파 정치 같은 거 보면은 보스가 있고 소위 말해서 그 밑에 나이 어린 사람들이 또 보스보다 뭐 밑에 있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 류의 이제 정치 문화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87년 체제 특히 보면은 이제 이게 운동권 세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에 약간 수직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운동권의 조직 문화도 사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문화였잖아요. 왜냐하면 군사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니까 적을 미워하면서 적을 닮아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군대식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연령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고요.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35세. 근데 뭐 싱가포르는 45세, 이탈리아는 50세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의 국회의원은 지금 만 2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5년에 헌법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5세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근데 기각해요. 헌재가. 그래서 어떤 뭐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25세는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헌재의 판단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충분히 해도 위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누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정치인들 뭐 이게 류호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있죠. 먼저 한번 제소를 해본다면. 연령 제한을 만약에 그냥 없애자. 피선거권이나 선거권하고 똑같이 그냥 해버리자라고 한다면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건 네. 근데 이 정치라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권에 보면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이렇게 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게 국민에 대한 봉사라기보다는 예. 근데 이렇게 뭔가를 어떤 보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연공서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야 내가 20년 고생했는데 너 10년 고생하고 벌써 지금 배지 달라고 그래? 약간 예.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거부터 좀 많이 없애야 되고 예. 기득권을 좀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저는 그 이준석 최고가 주장하는 할당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청년 비중이 이렇게 낮은데 청년 할당제 해서 더 비중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치 문화에서는 좀 많이 힘들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기가. 그러니까 2030이 못 참고 이제 아예 그래서 이준석 최고한테 지금 표를 몰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뭐 국민의힘 다 기득권이다. 여기는 하나는 4050 위선적인 진보 꼰대, 하나는 5070 엘리트주의, 돈만 밝히는 뭐 이런 이미지라고 나왔잖아요. 최근에 보고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2030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이미지로만 보면 또 그런데 실체로 봤을 때는 실체는 역시 경제거든요. 예. 돈의 문제인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것, 대통령이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는. 예. 법을 만드는 건데 법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재단하는 것은 판사들인데 그거는 과거에 했던 행위에 관한 재단인 것이고 예.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법을 만드는데 미래 세대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정치 참여가 보장이 안 된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쉽게 말해서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은 60, 70세 이상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앞으로 세대의 그 남은 생애를 봤을 때는 생애 주기로 평균적인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살 세상과 별로 관련이 없는 일을 결정을 짓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국회에서의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문제로 놓고 보면 이거는 결국은 이익과 관련된 문제고 경제 문제고 자원의 배분 문제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래 세대가 더 많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거나 또는 균형점을 잡아가거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물론 뭐 미래 세대 이익만 다 가져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전에 그래서 네. 표창원 의원이 네. 65세 공직자 상한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한은 있는데 왜 상한은 없느냐.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미래 세대가 좀 더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게 아예 제도를 만드는 건데 많은 반발에 부딪혔죠. 65세가 됐거나 곧 될 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서 그게 안 됐는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한이 있으려면 상한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고민스럽습니다. 참 민주주의가 정말 취약한 제도입니다. 예,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